청운회가 원불교 장례 문화를 고찰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불교만의 장례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 장례문화 토론회가 강남교당 중도홀에서 50여 명의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불교 장례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미래지향적 장례 문화의 모습과 교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교구 청운회 이덕우 회장은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원불교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 장례 문화의 원형을 대사회적으로 구현할 실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주제 발표에 나선 최도훈 교무는 제사를 간단하게 정의하며 원불교 장례 문화의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최도훈 교무는 장례는 망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의식에 참여하는 본인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에코 장례식에 대한 공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안훈 교무 역시 묘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언급하며 현대 장례 문화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규선 교무는 원불교 장례 문화와 의식에는 죽음과 천도에 대한 원불교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황자은 교무는 연명의료법 제정과 함께 원불교 임종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했으며, 황진택 교도는 강남교당을 비롯한 각 교당에 설치된 영모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후 청중들과의 문답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이웃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불교 제주교당에서는 지역사회 교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중국어 강좌가 아니라 중국어 말하기 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 효과가 높고 간접 교화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교당의 정현숙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교당이 중국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국어 아카데미를 개설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도님 중에 한라대에 계시는 중국어과 양원중 교도님이 이제 교수님으로 계셔서 교화하고 이 중국어 학습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교실을 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때 중어 중문학과 박사과정 하고 있는 또 김은경 교도님하고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원기 97년 2012년부터 강의는 시작됐고요. 처음 이렇게 원기 97년에 시작할 때는 한 개 반이었는데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 개 반을 운영하게 됐어요.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각 반 40명에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 선생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중에 3번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지원은 처음에는 자부담으로만 다 시작했는데 2년 차부터는 제주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중국어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교당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어 강좌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교화를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화의 그 효과를 거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화단 중에도 중국어 교화 특성화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변에 간접 교화 영향도 있어서 신앙은 하지 않지만 이곳을 다녀가시면서 원불교에 대한 기본 인식이랄지 기본 교리랄지 이런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인상을 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교실을 통해서도 학습 효과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에서 진행 중인 말하기 대회 이런 데도 나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중국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중국어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교화 부분입니다. 지난 4월에는 정법사님 모시고 한 대법회랄지, 그리고 해마다 있는 대각개교절, 법인절 등에 이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4월 대법회 때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물질적으로도 협조를 해주셨고, 대각개교절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도 교도님 수만큼
이 수강생 수가 오시는 거예요. 원불교에 대한 정말 평생 들어보지 않은 종교였을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소한 종교지만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랄지 무료 강좌예요, 저희가. 지금 제주에서 중국어 무료 강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곳에. 저희가 이제 어떤 사정에 있어서 조금 반을 축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적극 제발 좀 강의 그렇게 줄이지 말고 현재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다른 데서 하더라도 여기 저희 교도님이 강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원불교로 오겠다. 네, 이런 좀 요청들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중국어 아카데미를 통해 중국어를 익혔던 분들이 이제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됐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중국어 교실이 저희 교당에서 지금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말하기 대회가 시작됐어요. 이 말하기 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동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문 간의 유대랄지 활용의 기회도 전하고 중국어 문화교실에 대한 발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당에서 하지만 저희 안에서의 행사이지만 예선을 먼저 거치고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데 원불교 중국어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신 분들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올해는 본선을 11명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참석자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되고요. 공부하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교도님들도 함께하고 제주 중국 총영사인 펑춘타이 총영사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개회식에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네, 중국어로 무엇인가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의 심사도 중요할 텐데 심사와 시상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은 이 교실을 지도하시는 한라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양원중 교도님, 그리고 또 함께 강의하시는 김은경 교도님, 또 원어민 강사 되시는 그분하고, 그리고 저도 심사에 들어가서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말하기만의 심사만이 아니라 보은상이라고 해서 인기 투표가 있어요. 교구장님 상이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연장자께서 또 하셨을 때는 또 그에 맞는 이렇게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중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교실을 통해서 입교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 교환은 확실히 되고 있고요. 특성화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신입교도 훈련이랄지 순교도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그분들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또한 중국어 관련해서 중국 총영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함께 지원을 하고 함께 가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주대학교에서도 중국어 관련된 공자학원이랄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교당의 중국어 아카데미를 거울로 삼아 지역교화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은 교당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면이 좀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안에 기존 교도님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노선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의식도 계속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님이나 교도님들이 전체적으로 재능 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강의료를 받지 않고 도에서 출연된 금액은 이제 자본이 돼가지고 또 다음 학기를 운영하는 운영금으로 환원해서 쓰이고 하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텐데, 환경이 조금 갖춰진다면 이제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간접교화의 장, 교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주교당의 교도님들의 일심 합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중국어 아카데미가 이소성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교구 나포리 교당이 운영하는 국제 티클럽과 국제 차문화학회가 보성 차학술대회를 보성군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차 문화와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나포리 교당 국제 티클럽과 보성군이 주최하고 나포리 교당 국제 차문화학회와 원광 디지털대학교 차문화 경영학과가 공동 주관한 제80회 보성 차학술대회가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성 차 학술대회는 차 관광산업 활성화와 차 문화 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성국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문화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은영 교수는 미국 문화 속의 일본 다도를 소개했고 손윤숙 교수는 보성 차산업의 TAPP 도입의 연구를 발표했고 노인목 교수는 보성 차문화 관광 발전 방안을 고찰했으며 전은정 교수는 인도 차산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연구 발표했고 이도훈 교수는 보성 티 블렌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나포리 교당의 국제 차 문화 학회에서는 차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차 문화와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녹차의 수도 보성에서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광 효도마을이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동안 원광 효도마을과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광 효도마을 2017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족의 밤은 사회복지법인 원광 효도마을과 어르신들에게 아낌없는 정성으로 한 해 동안 봉사해온 유연기관 관계자들과 전무 출신, 금마교당 교도들과 마동교당 교도들, 법인 임원과 각 시설 운영위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가수 여옥과 원광 효도 요양병원 한정희 직원이 통기타를 연주하는 듀엣 공연을 펼쳐 감사를 전하는 가족의 밤을 무르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0여 년간 효실천 활동을 이어오며 내년에 퇴임하는 구타원 오희선 교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헌정하는 영상이 상영돼 참석한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오희선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변하지 않는 정성으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따뜻하고 훈훈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라고 소개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늘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딸로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으로 활동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11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은 전통적 효 사상에 바탕한 현대적 효 실천을 통해 어른 공경과 바른 인성 교육으로 효의 근원 도량, 효의 실천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다짐하며 2017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족의 밤을 마쳤습니다. 매거진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제6회 WBS 원음방송 시청자위원회가 12월 14일 원음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 원음방송 시청자위원들은 WBS 원음방송 TV,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시청자들로부터 청취한 문제점을 질문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은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며 7학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자랑스러운 고창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8회 애향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나눔 봉사 부문에
원불교 고창교당 봉공회와 여성회가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부산교당이 명절 대제를 맞아 고전무용, 하모니카, 기타 등 취미 동아리들이 공연하는 문화법회를 열고 교도들의 1년 동안의 수행 정진 작품 317점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는 부산교당 1층과 4층 소법당에서 3주간 전시됩니다. 부산 울산교구 서면지구가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성지곡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250분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공양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공양은 서면교당이 첫 무료급식을 실시한 후 지난해부터 서면 지구 단위로 확대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이 원광대학교 교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 54세대에게 연탄 13,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은예 연탄 나눔 행사는 중앙교구의 교당과 기관의 협조로 대상을 선정하고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대학교당이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해 국제마음훈련원과 영산성지에서 제1회 신성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꿈, 새로운 첫 걸음이란 주제로 열린 신성회 훈련은 원불교 훈련법을 체험하고 전무 출신 삶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원불교 은희의 심기 운동본부에 200장의 헌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백혈병과 소아암 등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고 보훈했습니다. 전무 출신의 꿈을 키우고 서원을 다지는 원창학원 신성회가 신입회원 봉고식을 봉행했습니다.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출가 서원자 선배들이 자리한 가운데 5개 학교 신입회원 108명은 원창학원 김일상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교무들로부터 신성회 배지를 수여받았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수완교당이 호남대학교의 원불교 동아리를 설립하고 동아리방 봉불식과 창립 법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장덕훈 교구장과 담당 교무, 수완교당의 교도들이 함께 자리해 원불교 대학생회의 발전과 교화 증진을 염원했습니다. 제46회 만덕산 동선이 12월 26일부터 원기 103년 1월 1일까지 만덕산 훈련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만덕산 동선은 교화훈련부가 주최하고 만덕산 훈련원에서 주관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7일간 참회 정진과 선훈련이 원불교 와룡산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12월 26일부터 원기 103년 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불교 교도들이 참여하는 명가 명문 달력전이 1월 10일부터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담원 김창배 화백과 수학하고 있는 7명의 원불교 교도들이 참여합니다.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가 주관하는 32회 겨울대학 선방이 원기 103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만덕산 훈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내년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